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천 성인문예학교 느로름반 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109쪽 역사 속에서 우리 여성들은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시대마다 여성들의 지위가 달랐는데요. 어떤 과정을 겪어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 역사 속 여성들의 삶. 먼저 학습 목표. 첫째, 시대에 따른 여성들의 삶을 설명할 수 있다.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여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사회적 지위는 어떠했는지 그런 것을 살펴보고요. 두 번째, 여성들의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설명할 수 있다. 우리 여성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밑에 그림을 보니까 빨래하는 모습이죠. 네, 풍속화가인 김홍도가 팔레트라는 그림을 그렸는데요. 네, 여성들이 이렇게 빨래를 하고 있고 여기 갓을 쓴 이 선비가 훔쳐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우리 역사 속 여성들의 삶. 삼국시대에는 여기서 삼국이라고 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를 말하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던 시기 삼국시대에는 여성들이 남편과 자식을 따라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성의 일에 전혀 관여하지 못한 건 아니에요. 남성의 일에 관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는 대릴사회제라는 게 있어요. 남자가 여자 집에 와 사는 거죠. 대릴사회제라는 결혼 풍속도 있었고, 그리고 신라에서는 여왕이 나라를 다스리기도 했어요. 그러니 여성의 지위가 상당했음을 알 수가 있죠. 이처럼 통일 신라 시대까지 여성들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남녀 차별이 적은 사회적 분위기였죠. 별로 차별받지 않았어요. 삼국시대. 그리고 삼국시대를 지나 고려시대에도 남녀는 평등합니다. 처가살이가 일반적이었대요. 사위가 처갓집에 와서 사는 처가살이가 일반적이었고, 그리고 딸이 부모의 제사도 지냈다고 합니다. 부모의 제사도 지내고, 그 다음에 재산을 상속할 때는 남녀 차별이 없었다고 해요. 아들, 딸 똑같이 재산 상속을 받았고, 심지어 여성이 호주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호주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여성의 권리는 남성과 비슷했다. 평등이죠. 고려시대는 남녀 평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이 되는데요. 고려가 끝나고 조선이 되는데 조선은 유교 중심 국가죠. 이 유교의 영향으로 여성의 지위가 낮아지게 되는데요. 조선 전기만 해도 고려시대까지 평등했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기는 어려웠겠죠. 유교가 들어왔어도. 그래서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여성들의 지위와 권리는 비슷했어요. 고려와. 그런데 점점 이제 유교의 영향으로 조선 중기 이후는 유교의 윤리 덕목이 강조되면서 여성의 지위는 남성에 종속되기 시작했습니다. 남성의 아래로 들어가는 거죠. 또한 여성들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았어요. 집안에서, 집 바깥에 나오면 안 되고 집안에서 살림만 하고 그래야 했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독립적인 경제 활동이 불가능했고 따라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아지게 되었죠.
낮아지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여성의 지위가 낮아지게 된 것은 유교의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조선에.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이렇게 여성이 바깥에 나갈 때는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이런 장옷을 쓰고 나갔어야 됐고, 그 다음에 어디 그리고 이렇게 남편이 죽어도 재혼할 수가 없었죠. 예, 재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열려문 이런 것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되면 자살을 하게끔 언장도라고 하죠. 스스로 죽음을 택하게 하는 그런 것을 강요받았어요. 그리고 집안에서 살림만 하고 다림질하고 바느질하고 이런 것만 하라고 했었죠. 홍살문 이런 거죠. 예, 재혼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그런 의미로 이런 홍살문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 다음 근대 여성으로서 권리를 찾기까지. 유교의 예절에 따라 여자는 집안일에만 전념하고 재혼이 안 됐었죠. 재혼하면 안 됐었어요. 그리고 사회활동에 거의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가 됐을 때 일본식의 호적 제도인 호주 제도가 들어오죠. 일본의 호주 제도가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일제 35년 동안에. 그래서 계속 조선에 이어서 남성에게 종속되는 지위가 고착되었습니다. 호주제는 유교 사상의 그 근간을 두고 남성이 법적으로 가정의 주인이 되는 거죠. 남편이 사망하면 장남이 호주가 되죠. 그래서 장남이 호주가 되어서 법이 인정하는 가족 서열이 가정에서 가장 높아집니다. 호주가 가족 서열 1위인 거죠. 그래서 어머니보다도 장남인 아들이 서열이 더 높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장남은 어머니나 누나보다 높은 법적 권한을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상속자가 되었죠. 호주제는 대를 잇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죠. 그 집안의 대를 잇는다. 그래서 남성이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에 만연한 남아 선호 사상, 아들 했었죠. 예전에 대를 잇는다고. 그래서 남아 선호 사상. 따라서 여기서 어떻게 되나요? 남녀 차별의 시작이 되죠. 씨앗이 되었죠. 그런데 2005년 우리나라 국회에서 호주제가 헌법이 규정한 인간의 존엄성과 양성평등에 어긋난다. 폐지하자. 그렇게 해서 폐지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호주제가 폐지가 되죠. 그러면 생각 따지기 문제를 통해서 앞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에서 바르게 설명한 것을 2개 골라봅시다. 삼국시대에는 유교의 영향으로 남녀차별이 심했다. 유교의 영향으로 남녀차별이 심한 건 맞는데 삼국이 아니죠. 조선이죠, 조선. 그리고 고려 때는 재산 상속에서도 남녀 차별이 없었습니다. 남녀 평등했었죠. 맞는 말입니다. 고려시대 2번. 맞는 말이다. 세 번째, 조선 후기 여성들은 바깥 출입 어렵고 재혼도 금지되었어요. 재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번 맞는 말. 4번 우리나라 호주제는 아직도 실시되고 있다. 아니죠? 2008년도부터 없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다음 2번. 다음 글을 읽고 가로 안에 알맞은 낱말을 써봅시다. 조선시대에 무엇을 받아들인 후 무엇 때문에 조선 중후기로 갈수록 여성의 지위는 점차 낮아졌다. 무엇의 영향이죠? 유교의 영향이죠. 유교. 다음 글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써봅시다.
2005년에 폐지되었고 유교 사상의 그 근간을 두고 남성이 법적으로 가정의 주인이 되었다. 이것 때문에 가족 내에서 여성의 지위는 약화되고 남성에게 종속적인 지위가 고착이 되었어요. 가정의 주인, 호주제죠. 호주제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역사 속에서 우리 여성들은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유교 때문에 여성의 지위가 낮아졌었다는 것, 그 이후에 근대의 여성으로서 다시 권리를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호주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까지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